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35살 정우는 아침 7시 30분이면 어김없이 거실 TV를 켜놓습니다. 아내 서연이 진행하는 아침 뉴스가 시작되는 시간이에요. 화면 속 서연은 언제나 단정한 정장 차림에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시청자들에게 오늘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정우는 커피잔을 들고 소파에 앉아 아내의 모습을 바라보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당신 나올 시간 맞춰 TV 켜놓는다고 농담처럼 말하곤 했지만 실제로는 정말 그렇게 하고 있었죠. 정우가 운영하는 IT 스타트업은 최근 들어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었고, 서연 역시 지상파 방송국의 메인 앵커로 자리 잡은 지 벌써 3년째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항상 이들 부부를 부러워했어요. 성공한 사업가, 남편과 인기 뉴스 앵커 아내라니. 정말 잘 어울리는 커플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결혼 7년 차에 접어든 이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서연의 스케줄이 부쩍 바빠졌어요. 이전까지는 뉴스 진행을 마치면 집에 일찍 돌아와 함께 저녁을 먹곤 했는데 요즘은 야근이 잦아졌습니다. 보도국 특별기획에 참여하게 되었다며 주말에도 자주 외출하는 일이 많아졌죠. 정우는 아내의 일에 대해 깊이 간섭하지 않는 편이었지만 서연이 점점 피곤해 보이는 모습에 조금씩 걱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32살 서연은 대학교 때부터 꿈꿔왔던 앵커의 자리에 올라선 후 더욱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보였습니다. 매일 아침 메이크업을 받기 전에도 이미 완벽하게 준비된 모습으로 방송국에 도착했고, 뉴스 원고를 수차례 읽어보며 발음과 억양을 점검하곤 했어요. 그런 서연이 최근 들어서는 집에서도 계속 전화를 받는 일이 많아졌죠. 어느 토요일 오후 서연은 급하게 옷을 갈아입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보도국 촬영 일정이 갑자기 잡혔다고 하면서 늦게 들어올 것 같다고 했어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히 다녀오라고 말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요일에 갑작스럽게 촬영 일정이 잡히는 게 흔한 일인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방송업계의 일정이 불규칙한 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 했어요. 서연이 나간 후 정우는 혼자 저녁을 먹으며 TV를 켰습니다. 우연히 서연이 출연한 지난주 뉴스 프로그램 재방송이 나오고 있었어요. 화면 속 아내는 여전히 아름답고 전문적인 모습이었지만 어쩐지 예전만큼 밝아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일이 너무 힘든 건 아닐까 하는 걱정과 함께 아내에게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죠. 그날 밤 서연은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어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고 샤워를 하고 나서는 곧바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정우는 아내 옆에 누워 등을 살짝 쓰다듬어주며 수고했다고 말했지만 서연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고맙다는 말 한마디만 남기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죠. 며칠이 지나면서 정우는 서연의 대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한 이름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김선우라는 이름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동료 직원 이름 정도로 생각했지만 점점 그 빈도가 늘어나고 있었죠. 이번에 콘텐츠부 김선우 PD랑 같이 촬영 들어간다거나 김 PD가 각본도 잘 써서 요즘 보도국에서도 인정받고 있다는 식의 말들이었습니다. 서연은 김선우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유독 생생한 표정을 지었어요. 평소보다 목소리도 한 톤 높아지고 손짓도 더 활발해졌죠. 정우는 처음에는 단순히 좋은 동료에 대한 칭찬 정도로 받아들였습니다. 방송국에서 일하다 보면 여러 부서 사람들과 협업할 일이 많을 테니까요 하지만 김선우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서연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저녁 서연이 늦게 들어와서 저녁을 먹으며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김선우 PD가 새로운 시사 프로그램 기획안을 가져왔는데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했어요. 기존의 딱딱한 뉴스 형식에서 벗어나 시청자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겠다는 거였다고 설명했죠. 서연은 그 기획안에 대해 10여 분 동안 계속 이야기했는데 정우는 그동안 아내가 자신의 일에 대해 이렇게 열정적으로 말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화장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 김선우 PD와 함께 외부 촬영이 있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기획 프로그램을 위한 사전 답사라고 하더군요. 정우는 커피를 마시며 아내의 모습을 지켜봤는데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고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검은색 정장 대신 밝은 베이지색 블라우스를 선택했고 평소에 잘하지 않던 진주 목걸이도 착용했죠. 그날 저녁 서연은 예상보다 훨씬 늦게 들어왔습니다. 오후 8시쯤 될 거라고 했었는데 실제로는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도착했어요. 촬영이 예상보다 길어졌다고 하면서도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김선우 PD가 정말 꼼꼼하게 현장을 체크해서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죠. 정우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화요일 저녁에도 서연은 김선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김선우 PD와 함께 새로운 기획에 대해 더 자세히 논의했다고 했어요. 카페에서 이야기하다가 시간 가는 줄 몰랐다고 하더군요. 김선우 PD가 서연의 아이디어를 정말 좋아한다면서 앞으로도 계속 함께 일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우는 그런 서연의 모습에서 뭔가 다른 감정을 느꼈어요. 단순한 업무적 관계를 넘어선 무언가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죠. 수요일 밤 서연이 샤워를 하는 동안 정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최근 들어 아내의 변화가 단순히 일이 바빠져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김선우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보이는 서연의 표정과 목소리 톤의 변화, 그리고 평소보다 더 신경 쓰는 외모 관리까지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정우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목요일 오후 정우는 서연의 차량 정기 점검을 위해 정비소에 들렀습니다. 서연이 평소 차량 관리에 소홀한 편이라 정우가 대신 챙기는 일이 많았어요. 이번에는 블랙박스 메모리 용량이 부족해서 교체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온 거였죠. 정비사는 새로운 대용량 메모리를 설치하면서 기존 메모리의 데이터를 백업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우는 백업된 파일들을 정리하려고 노트북을 켰어요. 대부분이 일상적인 운전 영상들이었지만 그 중에서 음성 파일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파일명을 보니 지난주 토요일 날짜로 되어 있었죠. 서연이 보도국 촬영 일정이 있다며 외출했던 바로 그날이었어요. 호기심에 파일을 클릭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차량 시동 소리와 함께 평범한 도로 소음만 들렸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서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선우 오빠 다음 주에도 그 펜션 갈래요. 라는 말이 또렷하게 녹음되어 있었죠. 정우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다시 한번 재생해 보니 분명히 아내의 목소리가 맞았어요. 정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선우 오빠라니 서연이 김선우를 그렇게 부르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펜션이라는 단어는 또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정우는 손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파일을 계속 들어보니 남자 목소리도 함께 들렸습니다. 아마 김선우의 목소리인 것 같았죠. 둘이 어디론가 함께 가는 도중에 나눈 대화인 것 같았어요. 정우는 의자에서 일어나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생각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서연이 그날 보도국 촬영 일정이라고 했던 말이 거짓이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정말 업무차 어딘가에 갔는데
김선우와 함께였던 걸까요? 하지만 선우 오빠라는 호칭과 다음 주에도 그 펜션 갈래요라는 말투는 단순한 업무 관계로 보기에는 너무 친밀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 집에 돌아왔을 때 정우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 애썼어요.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서연에게 지난 토요일 촬영은 어땠는지 물어봤죠. 서연은 별다른 이상함 없이 대답했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좋은 자료를 많이 확보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정우가 어디서 촬영했는지 묻자 서연은 잠깐 말을 멈췄다가 경기도 쪽 산속이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정우는 서연의 미묘한 반응을 놓치지 않았어요. 평소라면 구체적인 지명까지 말하곤 했는데 이번에는 유난히 모호하게 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함께 간 스태프는 누구였는지도 물어봤는데 서연은 카메라 감독과 김선우 PD 그리고 작가 한 명이 함께했다고 말했죠. 그런데 왜 김선우만 오빠라고 부르는 건지 정우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정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옆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지만 정우의 머릿속은 온갖 생각들로 복잡했어요. 혹시 자신의 의심이 과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 녹음 파일 속 목소리는 분명히 현실이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서연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해 봐야겠다고 마음먹었죠.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뉴스 진행을 위해 방송국으로 출근했습니다. 정우는 출근길에 차 안에서 계속 그 녹음 파일을 생각했어요. 선우 오빠 다음 주에도 그 펜션 갈래요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과연 이것이 단순한 업무적 관계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지 정우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금요일 오후 정우는 회사 일을 일찍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연은 오늘도 야근이라며 늦게 들어올 거라고 미리 말해뒀어요. 정우는 혼자 있는 시간을 이용해 뭔가 확실한 단서를 찾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블랙박스 녹음 파일만으로는 추측에 불과했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했죠. 정우는 서연이 사용하는 노트북을 켜봤습니다. 비밀번호는 둘의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다행히 서연이 아직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았더군요. 이메일과 인터넷 검색 기록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검색 기록 중에는 경기도 펜션 예약 사이트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그중 하나는 지난주 토요일 바로 전날인 금요일에 검색한 기록이었습니다. 정우는 그 펜션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커플 전용 펜션이었어요. 객실 사진들을 보니 로맨틱한 분위기의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정우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이런 곳을 서연이 왜 검색했을까요? 설마 김선우와 함께 가려고 알아본 건 아니겠죠. 서연의 휴대폰 요금 청구서도 확인해 봤습니다. 온라인으로 조회가 가능했거든요. 최근 한 달 동안의 통화 기록을 살펴보니 김선우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로 통화한 횟수가 상당히 많았어요. 업무 시간 외에도 저녁 늦은 시간이나 주말에도 통화를 한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 번은 새벽 1시까지 통화한 기록도 있었죠. 정우는 방송국 차량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서연이 예전에 방송국 차량을 이용할 때는 사전 신청을 해야 하고 GPS로 운행 기록이 관리된다고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정우는 서연의 동기 중 한 명인 이현주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현주는 현재 방송국 총무부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이현주는 정우의 전화를 받고 반가워했습니다. 오랜만에 연락했다며 서연은 잘 지내는지 물어봤죠. 정우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며 차량 관리 시스템에 대해 문의했어요. 아내가 최근 외부 촬영이 많아서 차량 이용 기록을 확인해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현주는 별다른 의심 없이 도움을 주겠다고 했어요. 며칠 후 이현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서연이 신청한 차량 운행 기록을 확인해 봤는데 서울 근교 리조트 호텔로 이동한 기록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촬영 장비 대여 기록은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보통 외부 촬영을 할 때는 카메라나 음향, 장비 등을 함께 신청하는데 그날은 그런 기록이 전혀 없었다고 하더군요. 정우는 그 호텔 이름을 기록해뒀습니다. 그리고 호텔에 직접 전화를 걸어 그날 예약 현황을 물어봤어요. 물론 개인정보라서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했지만 김선우라는 이름으로 예약이 되어 있었는지는 확인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호텔 직원은 잠깐 기다려 달라더니 그날 김선우 씨 명의로 디럭스룸 예약이 있었다고 확인해줬어요. 정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연과 김선우가 정말 함께 호텔에 갔다는 뜻이었거든요. 그것도 촬영 장비도 없이 단둘이서 말이에요. 정우는 더 이상 이것이 단순한 업무적 만남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우연히 방송국 내부 익명 커뮤니티를 발견했어요. 직원들만 가입할 수 있는 곳이었는데 서연이 예전에 비밀번호를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로그인해서 최근 게시물들을 살펴보니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어요. 앵커 서모 씨와 김모 PD의 관계에 대한 루머가 여러 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익명의 글들이었지만 내용은 구체적이었어요. 둘이 자주 함께 점심을 먹는 모습이 목격되었다거나 퇴근 후에도 같이 나가는 걸 봤다는 증언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글에서는 둘의 관계가 단순한 동료 사이를 넘어선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죠. 정우는 화면을 바라보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월요일 아침 정우는 평소와 같이 거실에서 서연의 뉴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나온 건 서연이 아니라 다른 앵커였어요. 갑작스러운 진행자 교체에 정우는 당황했습니다. 혹시 서연이 아픈 건 아닐까 싶어 급하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서연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문자 메시지로 물어봐도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서연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침울했어요. 집에서 이야기하자고 하더군요. 정우는 불안한 마음으로 서연을 기다렸습니다. 오후 4시쯤 서연이 집에 돌아왔는데 얼굴이 창백했어요. 평소의 밝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소파에 앉더니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우가 무슨 일인지 물어보자 그제야 입을 열었어요. 메인 앵커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하차한다는 게 공식 발표 내용이라고 하더군요. 정우는 갑작스러운 소식에 놀랐지만 동시에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혹시 김선우와의 일 때문인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서연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주부터 방송국 내부에서 좋지 않은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익명으로 서연과 김선우의 관계에 대한 제보를 했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루머 정도로 여겨졌지만 점점 구체적인 증언들이 나오면서 문제가 커졌다고 하더군요. 특히 다른 부서 여직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방송국 고위 간부들은 긴급 회의를 열었다고 했어요. 방송사의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이 문제를 신속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서연에게는 잦은 사임을 권유했고 그렇지 않으면 더 큰 파장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하더군요. 결국 서연은 어쩔 수 없이 사표를 제출하게 되었다는 거였어요. 정우는 서연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내의 처지가 안쓰럽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의 의심이 현실로 드러난 것 같아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서연이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김선우 역시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고 했어요. 당분간 방송 제작에서 배제된다는 거였죠.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서연의 하차 소식이 간단히 보도되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한 하차라고만 발표되었지만 방송가에서는 이미 다른 이야기들이 돌고 있었어요. 정우는 인터넷 뉴스 댓글들을 확인해 봤는데 이미 몇몇 사람들이 사내 연애설에 대해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서연의 대학 동기 몇 명이 위로차 집에 찾아왔어요. 모두들 갑작스러운 소식에 놀랐다며 서연을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그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기 어려웠어요. 서연이 정말 개인 사정으로 그만둔 게 맞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그 주 내내 서연은 집에서 지냈습니다. 평소 활발했던 모습과는 달리 하루 종일 집 안에만 있으면서 TV를 보거나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어요. 정우가 말을 걸어도 대답이 짧았고 표정도 어두웠습니다. 가끔씩 전화가 오면 서연은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통화를 했어요. 정우는 그런 서연의 모습을 보며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주말이 되자 서연의 부모님이 집에 찾아오셨어요. 딸의 갑작스러운 하차 소식을 듣고 걱정이 되어 오신 거였습니다. 서연은 부모님께 개인적인 이유로 잠시 쉬기로 했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정우는 장인어른과 장모님의 표정에서 뭔가 더 알고 계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마 방송국 내부 소문들이 이미 밖으로 새어나간 것 같았어요. 일요일 저녁 서연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정우는 더 이상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동안 확인한 모든 증거들이 하나의 결론을 향해 가고 있었거든요. 서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서연 옆에 조용히 앉았어요.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 김선우 PD 맞지라고 물어봤죠. 서연은 갑자기 몸을 돌려 정우를 바라봤어요. 눈이 커지면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고개를 저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정우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블랙박스에서 선우 오빠라고 부르는 목소리를 들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호텔 예약 기록도 확인했다고 말했죠.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우는 방송국 내부 커뮤니티의 글들도 봤다고 덧붙였어요. 이제 더 이상 모르는 척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리더니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그런 서연을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무너져가는 아내의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10여 분이 지나서야 서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나도 사람이다, 외로웠다고 말했어요. 목소리가 작아서 겨우 들릴 정도였습니다. 정우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어요. 결국 자신의 추측이 맞았다는 것을 서연이 인정한 거였으니까요. 서연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업무적인 관계였다고 했어요. 김선우가 새로운 기획을 제안했을 때부터 자주 만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일 이야기가 아닌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김선우가 서연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이해해준다고 느꼈다는 거였어요. 정우는 언제부터였는지 물어봤습니다. 서연은 3달 전쯤부터라고 대답했어요. 처음 호텔에 간 건 2달 전이었다고 했습니다. 정우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바보같이 속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아내를 믿고 의심하지 않았던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울먹이며 말을 이어갔어요. 김선우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죄책감도 커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집에서도 어색하게 행동했던 거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김선우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자신이 진정 원하는 모습으로 살 수 있다고 느꼈다고 말했어요. 정우는 그 말을 듣고 더욱 상처받았습니다. 정우는 서연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대신 내일 서연의 부모님을 찾아뵙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연은 깜짝 놀라며 부모님께는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어요. 하지만 정우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고 답했습니다. 제가 더는 이 결혼을 유지할 자신이 없다고 말씀드려야겠다고 했죠. 다음 날 오후 정우는 서연의 부모님 댁을 찾아갔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정우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라셨어요. 정우는 정중하게 인사를 드린 후 어제 서연과 나눈 대화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김선우라는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그로 인해 앵커직을 그만두게 된 진짜 이유를 설명했어요. 장인어른은 말없이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짐작하고 계셨던 것 같았어요. 장모님은 눈물을 흘리며 사위에게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우는 두 분의 반응을 보며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걸 실감했어요. 서연의 부모님과 대화를 마친 정우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바로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을 취했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로 유명한 김정호 변호사와 상담 약속을 잡았습니다. 정우는 그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 자료들을 정리해서 가져갔죠. 블랙박스 녹음 파일부터 호텔 예약 확인서, 방송국 내부 커뮤니티 캡처 화면까지 빠짐없이 준비했어요. 김정호 변호사는 정우가 가져온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증거라면 이혼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어요. 특히 블랙박스 녹음 파일과 호텔 이용 기록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어요.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정은 시간만 지연시킬 뿐이라는 판단이었죠. 정우는 이혼 소송과 함께 김선우를 상대로 한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김선우 역시 기혼자로서 다른 사람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는 게 변호사의 설명이었어요. 위자료 금액은 5천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정신적 피해와 사회적 신용 실추 등을 고려한 적정한 수준이라고 했어요. 소장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정우는 그동안의 일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야 했습니다. 결혼 7년 동안의 행복했던 시절들과 최근 석 달간의 변화,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된 후의 충격까지 모든 것을 법적 언어로 기록해야 했어요. 변호사는 감정적인 표현보다는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일주일 후 법원에 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동시에 김선우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되었어요. 정우는 추가적으로 방송국 인사과에도 관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신고 차원이었죠. 방송국으로서도 이런 문제를 방치할 수는 없는 입장이었을 거예요. 며칠 후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선우에 대한 대기발령 조치가 내려졌다는 소식이었어요. 사내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모든 업무에서 배제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향후 징계위원회를 통해 추가적인 처분이 결정될 예정이라고 했어요. 정우는 이 소식을 들으며 조금이나마 후련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서연은 소장 부본을 받고 나서 정우에게 마지막으로 대화를 요청했어요. 거실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는 차가웠습니다. 서연은 정말 미안하다고 말하며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부탁했어요. 김선우와의 관계는 완전히 정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정우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와 있었어요. 정우는 서연에게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신뢰가 한번 깨진 관계는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특히 이런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연이 김선우와의 관계를
정리한다고 해도 이미 일어난 일들은 되돌릴 수 없었거든요. 정우는 자신의 상처와 배신감이 너무 크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법원에서는 첫 번째 변론 기일이 잡혔습니다. 서연 측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잘못을 인정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재산 분할과 위자료 금액에 대한 협의가 주된 쟁점이 될 것 같았어요. 정우는 재산 분할에서는 관대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대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충분히 받고 싶다고 변호사에게 말했어요. 김선우 측에서는 처음에 혐의를 부인하려 했지만 결정적인 증거들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선우의 변호사는 위자료 금액을 줄여달라고 요청했지만 정우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자신의 가정을 파괴한 대가는 충분히 치러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법원에서의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서연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갔습니다. 방송국에서는 공식적으로 개인 사정에 의한 퇴사라고 발표했지만 업계 내부에서는 이미 모든 진실이 알려져 있었어요. 다른 방송사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익명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더 자세한 내용들을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서연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계정에는 악성 댓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앵커 하차했는지 알겠네. 라는 식의 조롱 섞인 글들부터 더 심한 인신공격성 댓글들까지 다양했어요. 서연은 결국 모든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아예 삭제해야 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공인으로서의 이미지와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었죠. 김선우 역시 방송국에서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징계위원회 결과 해고 처분이 내려졌고 그 또한 방송업계에서 다시 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어요. 정우는 이 소식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복수를 했다는 만족감보다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허탈감이 더 컸어요. 이혼 소송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서연 측에서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를 원했기 때문이었어요. 재산 분할은 정우가 관대하게 처리했지만 위자료는 충분히 받았습니다. 김선우로부터도 상간남 위자료 5천만 원을 받아내는데 성공했어요. 법적으로는 정우의 완승이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후 정우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회사 일에 더욱 집중했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시 정리했습니다. 서연과 함께 알던 사람들과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되었죠. 대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취미 활동도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정우는 동네 카페에서 우연히 서연의 대학 동기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서연의 근황을 물어봤는데 정우는 잘 모른다고 대답했어요. 이혼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지만 서연과는 전혀 연락을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 친구는 서연이 고향으로 내려가서 조용히 지내고 있다고 말해줬습니다. 정우는 가끔씩 TV에서 뉴스를 볼 때면 예전 일들이 떠오르곤 했어요. 뉴스에서 본 사람이 우리 집 사람이었단 게 이제야 실감이 나네요. 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의 일처럼 느껴진다고도 했어요. 그만큼 정우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정우는 이제 더 이상 유명한 앵커의 남편이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회사를 운영하는 일반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변화가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편안함을 느끼게 되었어요.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고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거든요. 1년이 지난 어느 봄날 정우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소개팅에서 만난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서연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여성이었어요. 화려하지는 않지만 진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우는 그동안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을 느꼈어요. 정우는 지금 자신을 위해
조금 더 평범한 삶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특별해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지 않고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과거의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것을 딛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